2024년 1월 31일 미국 증시는 다양한 기업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으며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와 여러 기업의 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는 시장의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향후 분기에 대한 약한 전망을 제시하여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별 실적 발표는 시장의 단기적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의 전략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등 매크로 경제적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향후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기업들의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에 대한 연준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이자율 설정위원회의 연례 회전으로 2024년 투표 멤버들이 이전 그룹보다 약간 더 매파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이자율 인하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경우 연준 정책 이반자들은 제시된 전망보다 이자율을 더 많이 인하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와 같은 인플레이션 측정치가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낮게 나타나면서 이러한 견해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헤드라인 PCE 인플레이션이 코어 PCE 인플레이션보다 낮아졌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3.7%로 안정적입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점진적으로 2%의 장기 목표로 하락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하락으로 인해 향후 연방기금, 금리의 경로에 대한 기대치가 최근 몇 달 동안 크게 하향 조정되었으면 이는 장기 이자율의 하락과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선호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패드가 2024년에 7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장 마감 이후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클라우드 강점을 내세워 실적을 상회했고, 알파벳은 광고 매출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어닝 미스를 보이면서 애프터 장에서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EV 섹터주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장 중반부까지는 다들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는 중이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상당히 저지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아실 듯 하여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로 인해 루시드도 중반부까지는 플러스 10%가 넘는 기록도 보이면서요. 이전 거래일에서 27%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죠. 그래도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4불 근처까지 한번 찔러보면서 예전 횡보 구간의 끝자락과 비슷한 자리까지 갔었는데요. 거래량도 터진 시점에서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기업들 실적으로 인해 흔들리는 장이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처럼 잘 버텨주면서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시드가 다시 급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조차도 그 이유를 모른다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촉매제 없이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진짜 아무런 촉매제가 없이 상승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현재 숏 스퀴즈가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이전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이죠. 숏 볼륨을 살펴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루시드에서 공매도 공격을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정말 최고로 큰 숏 볼륨을 보여주었는데도 27%나 급등을 하였습니다. 무언가 모를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PIF이거나 뱅가드 혹은 블랙록 등이 관여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루시드 그룹을 움직이고 있는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우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와 전략적 파트너십이 가장 유력한 시어 차량과
그리고 네옴시티가 있습니다. 루시드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2025년 출시 예정으로 알고 있는 시어 차량, 아직도 아무런 내용 등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과연 루시드는 시어 차량과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들려와 줄까요? 이것이 발표가 된다면 현재 루시드가 조금씩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 볼 때 퍼즐이 어느 정도는 맞춰질 듯 합니다. 또한 사우디에서는 축구 경기장에 드디어 루시드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알힐랄 사우디 클럽과 경기 중에 에어라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관중이 보고 있는 경기 중에 이러한 효과는 대단할 것인데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 영국 프리미어까지 진출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오른쪽 캔들이 장착된 루시드 차량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애리조나에 위치한 스코츠데일에서 루시드 그래비티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월 8일까지 그래비티 추첨을 직접 경험해 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추첨일까요? 차량을 추첨을 통해서 준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진짜 주면 대박일 텐데요. 이러한 행사를 시작을 한 것으로 보아 예약 판매가 시작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루시드 에어 예약 판매의 뼈아픈 기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래비티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루시드 측에서 맷 에버릭이라는 분이 법무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법무 업무를 감독하고 회사의 야심찬 성장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법적 지침을 제공하는 일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피터 롤린슨 CEO는요, 그의 인상적인 법적 배경, 자동차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전략적 사고방식을 갖춘 그는 향후 몇 년간 성장을 가속화할 때 법무부서를 이끌 이상적인 선택이 되었다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북미와 사우디에서 수많은 법적 문제에 부딪힐 것이기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자문위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명언에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라. 떨어지면 정말 아프다 라는 말이 있지만 RBC에서는 루시드 주식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Hold your horse. 오늘 장도 상승이 이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